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회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바버라 블레츠리 지음, 권춘호 옮김, 안타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연한 기회는 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책은 운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우연도 놓치지 않는 기회 감지력으로 운과 기회를 학습하여 운과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행운과 불운이 동시에 올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행운의 바다도 있고 불운의 바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운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운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행운은 어떤 결과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듯 보일 때 그 성공이나 실패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인과의 범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평가할 때 그 결과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합니다. 기억을 통해 이전 경험을 참조하고 감각 시스템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정보를 활용합니다. 우리의 꿈과 욕망,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 그 기대대로 상황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무심코 한 행동 과정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우리가 타고난 장치에 입력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노력 또는 노력 부족에 의한 결과이며 우리가 했거나 하지 않은 무언가가 그 결과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던 것처럼 보일 때, 즉, 어떤 결과가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말합니다. 행운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이자 의사 제임스 오스틴이 제시한 무작위적인 기회와 부단한 노력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유형의 운은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무작위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카드 게임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바라는 그런 종류의 행운입니다. 우리가 대부호이고 벨라지오 호텔 카지노에서 포커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뒷일 생각할 것도 없이 과감하게 가족 소유 농장을 내기로 겁니다. 그런데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떴습니다. 우리는 가족 농장을 지키고 백만장자로서 카지노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종 행운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길 확률은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포커 게임을 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운은 그야말로 눈먼 행운입니다. 제2종 행운은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할 때 나타납니다. 부단히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활발한 움직임은 주변 사물을 자극하는데요.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아이디어는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제임스 오스틴은 이 제2종 행운을 발명가 찰스 캐터링의 이름을 따 캐터링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1876년 오하이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찰스 캐터링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1920년부터 1947년까지 제너럴 모터스의 연구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이후 델코를 설립했습니다. 186개 특허를 보유한 커터링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신봉했습니다. 그 또한 운을 믿었지만 그 운은
이를 꽉 물고 열심히 일할수록 자주 찾아오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적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걸림돌에 넘어졌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3종 행운은 프랑스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의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오직 준비된 마음만을 선호한다. 이런 운은 우연과 노력의 조합이며 분별력에서 옵니다. 똑같은 무작위적 기회가 찾아와도 누군가는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습니다. 마음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회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작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운인 우연은 준비된 마음, 즉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길에 이끌려 의미와 패턴과 연결고리가 됩니다. 관찰하고 기억하고 연관성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운입니다. 제임스 오스틴이 설명한 마지막 운의 유형인 제4종 행운은 개인의 행동과 준비가 개인 고유의 성향과 결합해 발생하는 운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행동하다가 겪게 되는 우연한 사건에서 이 운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운은 순전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독특한 취향, 생활 방식, 관심사, 지식 등이 전혀 다른 영역에서 표출될 때 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운입니다. 요컨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개인이 기존 질서에 반하는 특이한 접근법으로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때 만나는 행운입니다. 오스틴에 따르면 이 운은 개인의 특정 행동과 준비가 우연과 조우할 때까지 꼭꼭 숨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실행에 옮길 때 촉발합니다. 운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성공이 운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아닌 환경 조건에 성공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환경 조건이 기회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운으로 인식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는 상충합니다. 일관된 성공은 운이라고 여기고 반대로 들쑥날쑥한 성공도 운이라고 여깁니다. 별나고 색다른 성공은 당연히 운 덕분이라고 합니다. 행운과 불운의 유일한 차이점은 결과인데요. 어떤 우연한 일의 결과가 성공이면 행운이 원인이고 실패면 불운이 원인입니다. 철학적 관점도 다르지 않는데요. 철학자 니콜라스 레셔는 운과 관련한 프리츠 하이더와 현대 사회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사건에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면 이를 행운 또는 불운이라고 느낍니다. 그 또한 발생 확률이 매우 희박한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 우리에게 상당한 이익을 선사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다면 그 사건의 원인은 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X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행운이고 Z가 떨어진 운석에 맞으면 불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 없는 우연한 사건, 예컨대 누군가 지나가던 구름 그늘 속에 가려지는 것 등은 좋든 나쁘든 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운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주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끔 옵니다. 다시 말해서 운은 개인적 특성에 가깝다는 것인데요. 그에 반해 기회는 운에서 파생하는 우연으로 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관련이 있고 운을 마주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무작위로 우연히 찾아오는 운을 우리 마음대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운을 기회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거나 슬프다고 말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행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운이 좋다는 느낌은 운이 단순히 외적이고 불안정하며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원인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운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개인적 특성이면서도 개인마다 민감할 수도 둔감할 수도 반길 수도 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에런 K 연구팀의 최근 연구는 행운의 부적 등을 믿는 주술적 사고가 우리의 긍정적이고 유익한 특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설령 그것이 미신일지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며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를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런 K와 동료들은 주술적 의식은 인간 경험의 부분적으로 임의적인 특성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우리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독려함으로써 궁극에는 실제로 성과를 향상한다는 보상적 통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라이자 데이와 동료 심리학자들은 스스로 운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실행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실행 기능이란 전두엽이 관장하는 인지 능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거나 성취하려는 목표에 주의를 기울이는 뇌의 기능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집중력, 인지 지속성, 인지 유연성, 과제 전환, 반응 억제, 반응 유지, 조직화, 결정, 문제 해결, 추리 등이 모두 실행 기능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집중력을 적절히 분배해 주어진 과제를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실행 기능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실행 기능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면 삶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감소합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사건을 우연이 아닌 기회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통제력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며 우리 삶을 이루는 부분들이 때로는 혼란스러워도 거기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토끼발, 행운의 신발, 행운의 목걸이, 행운의 의식 등 모든 미신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배척해야 할 것도 아니며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뇌의 특성이며 우리는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유지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격과 운도 관련이 있는데요.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무작위 문제에 직면할 때 희망과 자신감을 얻기 위해 그 믿음을 이용합니다. 운은 개념상 여전히 무작위적이고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믿으면 그와 같은 무작위성을 더 쉽게 견디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믿는 사람이 나는 운이 없다 라고 여기는 사람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현실 대처 능력도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과 성격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운에서 성격이 차지하는 역할을 설명하기란 무척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은 운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이들의 뇌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행운과 낙관주의는 긍정적 관계로 행운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나는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을 더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나아가 나는 운이 좋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고난에 처해서도 희망을 봅니다. 이처럼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대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상황에서 운이 좋으리라고 기대하면 실제로도 운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리처드 와이즈먼은 운이 좋아지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인생에서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며 산다고 합니다. 원칙 1. 우연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늘 주의를 기울이기에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들은 운이 없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며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모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에 능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원칙 2. 행운의 예감에 귀 기울인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적인 직감을 믿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들은 직감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행운의 예감이 들려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앞날을 직관적으로 예측합니다. 마음이 산란해질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직감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원칙 3. 행운이 오기를 기대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설령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의 앞날은 행운으로 가득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행운을 맞이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 긍정의 기운이 타인에게도 전해지므로 긍정적 상호작용이 계속되며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해 현실이 됩니다. 원칙 4. 불운도 행운의 징조로 여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바라지 않던 일이나 끔찍한 불운을 겪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불운이라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앞날에 대한 기대로 통합합니다. 이들은 연속된 불운에도 더 나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만큼 운이 나빴으니 앞으로는 운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나토리 호겐 지음, 이정환 옮김, 세종서적에서 나온 책입니다. 행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면 우리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인간의 불필요한 심리, 즉 불안이나 분노, 우울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기 위한 마음 트레이닝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적당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빈틈이 없어서 일단 무너지면 단번에 붕괴되어 버리는 사람이나 물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에는 강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적당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들떠서 흐릿터분하다이고 또 하나는 알맞아서 딱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흐릿터분한 사람이 적당히 행동하면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적당히 행동하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비결은 돈보다 인격에 있습니다. 돈은 천하를 돌고 도는 것입니다. 언제 내게로 오는지는 시간의 운에 달렸습니다. 와도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앞을 그대로 지나쳐 갑니다. 타인에게 있으면 억울할지도 모르지만 그곳에도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궁리를 하면 됩니다. 적은 돈이라도 저금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되고 구입한 식품은 당연히 상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깝다라는 정신은 가난의 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뭐든 아깝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가난의 신을 내쫓게 됩니다. 세상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생활에만 신경을 쓰고 품성은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들 중에도 돈에 집착하여 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많습니다. 인생을 훌륭하게 살려면 운보다는 재능, 재능보다는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격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공리를 해야 합니다. 이해해 달라는 마음이 그릇을 작게 만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의식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사면초가 상태에 있더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수만 명의 응원군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해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먼저 누군가를 이해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팽창하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애쓰지 않아도 수축과 팽창을 되풀이하며 서서히 커지는 세포와 같습니다. 마음은 신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간혹 의기소침해져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현재의 자신보다 커지려 합니다.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전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무모한 무리는 문제가 있지만 노력을 동반하는 도전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축되면 괴멸되어 버립니다. 나 따위는 하고 자신을 계속 비하하면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나는 소중하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쐐기 같은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나치게 팽창하면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커지기 위해 고집을 부리다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혼자 조용히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서서히 성장하는 등신대의 자아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누구나 자기 문제가 먼저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만 화제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화제인데도 옆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 말인데 내 경우에는 하고 말을 건넵니다. 성실한 사람이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관계된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마음에 걸려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흘낏거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이미 다음 화제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즉시 표정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무시한 채 딴청을 피우듯 자신의 가방 안을 들여다보거나 방안을 둘러봅니다. 이 사람 역시 자신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중심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두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설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자기 문제로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이나 배려가 외부로 향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만 머무르는 자기 우선입니다. 자신을 타인보다 우선할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융화와 조화를 이루는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날이야말로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일이 없었어. 싱거운 날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감성이 둔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길을 걷고 있을 때 손이 닿는 거리의 나뭇가지를 만지거나 나뭇잎을 쓰다듬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통학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일이나 공부도 새로운 도전을 하면 신선한 기분이 듭니다. 저녁이나 밤의 산책은 낮과는 다른 경치를 보여줍니다. 저녁 거리를 걸으면 집집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다음날 우리 집 메뉴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가 떠오릅니다. 달빛이나 가로등 불빛이 만들어내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걷는 것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즐거운 기회입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 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대상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런 대상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날은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북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거북한 속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릴 줄 모른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심술궂다. 너무 진지하다.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깔끔하지 못하다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거북함을 느끼는 대상의 정체입니다. 어쩌면 이는 본인의 내부에도 깃들어 있는 속성인지 모릅니다. 타인은 이를 인지하기 쉽게 눈앞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현실적인 대처법은 거북한 속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든 안 하든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으면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다음에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천명만을 기다리는 것은 점술의 의지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행운은 잠을 자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깨끗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에게는 충실감이 남습니다. 그 충실감이 인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안달복달 걱정을 하든 하지 않든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내일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인연의 집합체이기 때문인데요. 인연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교체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시간의 경과라는 인연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좋고 나쁘고를 느끼는 사람의 심리 변화입니다. 어제 생각한 일이라도 오늘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이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주면 됩니다. 특히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상황에 응하여 일주일 후에는 웃을 수 있도록 하자. 반년 후에는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자. 3년 후에는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기분 좋게 회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변화하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외부 세계를 차단하는 것이 무관심이고 차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바꾸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